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의 전문석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가상화폐. 가상화폐 이제 제일 큰 게 비트코인이고 두 번째로 리플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하나 예를 들면서 우리 보안 얼마나 또 가상화폐가 어떤 건가, 장기 투자가 가능할 건가, 또 거기에도 또 안전한 장기 투자가 가능한 화폐가 리플이 될 수 있는지 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상화폐는 2008년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분이 이제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엔 그렇게 큰 인기가 없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제 한동안 이제 굉장히 높았다가 이제 다시 잠잠해지긴 해도 우리가 한 긴 장기적으로 한 30년, 다시 말하면 현재 5G, 5세대 스피드로 한 통신망, 다시 말하면 현재는 5G가 KT라든지 SK라든지 LG라든지 이렇게 되면서 3.5GHz를 통해서 우리는 1에서 2기가 bps 밴드위스를 그 정도로 하다가 보니까 그만큼 현재 쓰고 있는 우리가 현금이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보다는 다른 매체 우리 그런 거를 해보자. 그래서 만들어낸 게 2008년도에 이제 다카모토라는 분이 만든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는 통신망이 엄청 빨라지니까 거기에 준하는 통신망을 통해서 우리가 페이먼트 시스템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 그래서 속도가 많이 빠른 만큼 그래서 비트코인보다는 오늘 리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리플은 은행에 송금 오는데 아주 적절한 코인 중 안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리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그림 하나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2세대 통신망에서 우리가 썼던 게 이제 현금, 신용카드.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점에 가서 어떤 음식을 하나를 먹어도 5,000원 먹어도 크레딧 카드 내면 한참 걸리는데 지금 우리가 쉽게 쓰는 코인은 버스 카드도 하나의 가상화폐입니다. 또한 지하철을 쓰는 것도 가상화폐고요. 우리가 어떤 경부고속도로를 달릴 때 하이패스로 해서 자동차가 그냥 알아서 휙 가도 이렇게 지불을 할 수 있는 이런 거. 이게 가상화폐입니다. 그러면 5G, 5세대 통신망에서는 이러한 전체적인 우리가 쓰고 있는 게 한 세 가지. 버스에서 혹은 지하철에서 혹은 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 고속도로 하이패스에서 이런 코인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5세대라 그러면은 그중 안에 어떤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공개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어떠한 코인이 그런데도 괜찮고 안전한지를 한번 이렇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리플 가상화폐입니다. 요거는 최초 발행일은 2013년 4월이지만 현재 엄청나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에 송금 보낼 때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 이제 테스트는 끝났지만 아직은 정부 제재에 의해서 아직은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지 않지만은 다른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엄청 송금 보내는데 다 하죠. 우선 리플 프로토콜 합의, 컨센서스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 합의. 그 갖고 있는 관련된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총 발행 한도가 1,000억 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통되는 건 38% 정도, 383억 개 코인이 유통되고 있죠. 굉장히 안전한 코인 중 안에 하나죠. 그러나 이제 이 리플 개발사가 63%를 아직도 갖고 있고 추후에는 한 50%만 소유하면 한 12% 정도는 이제 공개할 내용이죠. 그래서 현재 개발사인 리플이 소유 실리콘밸리에 있는데 이게 616억 개가 개발사가 보유하면서 거의 은행에 어떤 우리가 송금, 달러를 송금하는 것 모양 거의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가상화폐 중 안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오늘 강의를 드리는 내용 중 안에 하나는 한 30년 5G가 돼서 우리가 30년 사물 인터넷이 되고 모든 것을 지불하는, 아직도 그 통신은 굉장히 빠른데 신용카드를 두고 한참을 기다리고 그거를 영수증을 받고 하는 시대보다는 그런 코인을 가지고 앞으로 30년을 하게 되면 어떤 방향에 어떤 코인이 가장 적합할까, 그걸 오늘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합의, 컨센서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요 뒤에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통해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하고, 또 그리고 이게 다른 코인에 비해서 화폐, 가상화폐에 비해서 이 마이닝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속 하루에 몇 개씩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요 리플은 한정돼 있습니다. 1000억 개를 만드는 목표를 두고 현재는 39%, 한 40% 정도만 공개돼 있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현금, 달러나 비슷하게 운영될 수가 있다는 면이고요. 그리고 합의, 그래서 세큐리티 강화를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 같은 숫자, 우리가 카톡에 보면은 Hello, how are you? 라는 말을 여기다가 쓰면은 다 같이 쓰는 것 마냥 이 사람이 음식을 요 코인, 리플을 가지고 음식을 먹어도 혹은 송금을 보내도 이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자가 뜨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카톡에서 보는 시스템이 이러한 앞으로의 이제 코인을 이용하기 위해서 카카오뱅크라든지 KT뱅크라든지 이런 게 이러한 코인을 중심으로 우리가 송금 보낼 수 있는 코인 중 안에 하나 가장 유리한 게 리플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인터넷 뱅크라든지 은행이 송금을 보낸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어떤 코인 중 안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달러라든지 원화라든지 위안화라든지 엔화, 종이로 된 머니는 이제는 끝나는 시기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버스 카드, 그 숫자로 돼 있죠. 그게 가상화폐죠. 다시 말하면 지하철, 그것도 가상화폐죠. 우리가 고속도로에 많이 지나는 그 하이패스, 그것도 가상화폐죠. 그거를 일종 서울시나 어떤 버스 회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쓸 수 있는 가상화폐를 쓸 수 있는 리플을 하면은, 그래서 은행과 은행 간, 특히 일본의 은행이 엄청나게, 혹은 우리가 많이 검색 엔진으로 많이 쓰는 구글에서 거기에 투자를 했고, 또한 일본의 회사가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종이로 된 머니, 지금 현재 종이로 된 머니보다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죠.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5G, 5세대 통신망에서 엄청나게 빠르다고 보면은, 그러면 이런 종이로 된 거, 신용카드, 그 다음은 우리가 리플과 같은 가상화폐를 씀으로 해서 이러한 2세대 페이먼트 시스템보다는 5G, 5세대 지불 수단으로 리플을 사용할 수 있겠다.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빌 게이츠,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CEO였었죠. 빌 게이츠도 요 현금보다는 커런시 통화, 달러라든지 엔화라든지 위안화라든지 엔화 이런 거보다는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 비트코인은 이제 퍼블릭 개념이라고 보면 리플은 프라이빗 개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가 가상화폐를 투자하고 싶은, 관심 있고 싶어 하시는 분에게는 이러한 비트코인보다도 리플, 다시 말하면 한정돼 있고 보수적이고 프라이빗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발전하는 게 조금은 늦지만 안전하게 은행과 은행 간의 송금도 현재는 달러로 해서 스위프를 통해서 달러로 국제 통화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러한 리플 같은 거가 굉장히 낫겠다. 그래서 빌 게이츠도 이러한 선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러한 가상화폐에 관련하려고 지금 시동을 걸고 있죠. 그러면은 리플이라는 가상화폐가 두 번째로 이제 거래가 많이 되는 가상화폐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혹시 사기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안에 가상화폐 중 안에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하고 그리고 은행이 75개 은행이 전 세계 특히 일본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하고 미국의 구글 쪽에서 이용을 하고 또 유럽의 17개국 특히 발전되어 있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영국에서 뱅킹 시스템이 이 달러 베이스로 우리 은행에 가서 송금을 하려면 달러로 바꿔 하나를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송금해서 거기 송금을 다시 받아야 되는 이틀 정도 걸리는 거에서 4초면 은행과 은행 간에 할 수 있고 수수료를 거의 일부분 내긴 하지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송금을 할 수 있다. 이게 엄청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개통이 된 5세대 통신망 5G 다시 말하면 1에서 2 기가 bps 그 정도의 많은 양을 보내고 속도라면은 우리나라에도 우리는 은행 간에 준비는 돼 있지만 아직은 활발하게 돼 있지는 않지만 일본이나 유럽에 있는 EU에서 이렇게 송금할 때는 달러 베이스가 아니고 코인 베이스입니다. 거기에서 리플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가장 보수적이고 코인이 증가되지도 않고 한다면은 지금 이 코인은 30년 후에는 엄청나게 값어치가 있는 우리가 달러나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가상화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가치가 왜 그러냐면 굉장히 제한돼 있고 그리고 나와서 유통되는 게 거의 한 38% 정도밖에 안 되고 거의 많은 60여 프로는 그 리플이 들고 있고 항상 안전하게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라든지 우리 잘 모르는 우리 이쪽 가상화폐에 대한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믿을만하고 작게 증가는 되지만 가장 장래를 볼 수 있는 가상화폐, 법정화폐처럼 이거는 이게 추리 형태로 구조되어 있고 토탈 그 발행되는 게 이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위조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면에서 가상화폐 그러면 우리가 5G를 우리나라에서 개통 이제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거기에 맞는 어떤 지불 수단은 뭐가 있을까? 그럼 아직도 현금을 거래하면서 빠른 통신을 하면서 현금을 내고 신용카드로 지불할 거냐? 그거보다는 빠른 통신의 빠른 지불 수단. 다시 말하면 리플이 가장 거기에 적합하다. 가장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투자. 다시 말하면 이런 가상화폐 법정 달러와 우리 원화라든지 위안화라든지 이런 법정 화폐로 가능한 가상화폐 중 안에 하나가 리플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서 이렇게 송금을 하려면 우리은행에서 해서 금융결제원 여기 이제 밤이 특히 그러면서 국민은행 누구한테 어카운트에다가 이렇게 지불하게 되죠. 그래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그러면 그 지불 수단을 한 800원을 내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에다 송금할 때는 우리 은행에 가서 달러로 바꿔서 여기 달러를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시티뱅크라든지 이렇게 송금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한 이틀 이상을 걸려야 미국에서 송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불 수단 그리고 구조는 이거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Public Infrastructure 뭐냐 우리 은행에 이렇게 엄브레일라 이렇게 보호를 받고 국민은행의 보호를 어카운트로 하면서 요 보관료 수수료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내죠. 그런 거 뭐냐 외국으로 송금할 때도 이렇게 어느 우리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 가서 환전을 하고 그거를 수입이라는 국제통화기구를 통해서 환전을 해서 송금을 하는데 이제는 직접 가는 거죠. 직접 가. 거기에 이제 5G 5세대 통신망하고
같은 크기의 전송을 한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끔 어떤 가상화폐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은행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가상화폐를 우리 창고, ATM 창고에서 돈을 뺄 수도 있고 입금할 수도 있는 이러한 수단까지도 이제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공개키 개념, 이게 우리은행 안에서 카드를 가지고 여기 우리은행 ATM 창고에서 돈을 집어넣고 하는 거 뭐냐, 가상화폐 자체를 우리가 가게에 가서 음식을 먹고 가상화폐를 지불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는 어느 버스 카드를 가지고 이용하고 우리가 하이패스 어떤 고속도로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돈도 ATM기에서 할 수 있죠. 그게 현재 유럽에서는 코인 가지고 현금을 뺄 수도 있고 입금할 수도 있고 현재는 그렇게 하죠. 이 ATM기에서 코인을 살 수도 있고 이런 게 앞으로 가장 그래도 안전하고 유망한 게 리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게 이제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는 수입 1에는 요 국제 통화 달러 베이스를 통해서 이게 우리은행에 가서 달러로 바꿔서 이 수입일에는 국제통화기구를 거쳐서 미국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송금을 받으면 이렇게 현재 하는 방법은 이틀이 걸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리플을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활발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 유럽은 활발하게 이용하고 미국도 활발하게 요 페이먼트를 리플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를 사용하면 4초면 갑니다. 4초면. 그러면은 지금 카드를 이용한다든지 은행에 송금을 하기 위해서 현금을 갖고 가면 그거는 2세대 페이먼트 시스템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5G, 5세대 어떤 지불 수단으로서는 지금 리플을 이용해서 은행과 은행 간에 4초밖에 안 걸리죠. 4초 이내로다가 송금을 해서 이 사람은 코인 가지고 그 숫자를 가지고 어떤 그로서리에도 가고 어떤 음식을 먹고 미국에서 어떤 학자금을 내고 우리가 송금하는데 상당히 많은 은행에다 그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수수료가 거의 극소소하죠. 약간은 존재하지만요. 그래서 여기서 리플의 구조를 보면 비트코인은 이 공개적인 퍼블릭 소스를 이용한다든지 요 어떤 그 세큐리티 면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프라이빗입니다. 리플에는 실리콘밸리에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 1000억 개에 한정돼 있습니다. 더 이상 발행도 안 하고 그거를 하는데 거의 60% 이상이 회사가 갖고 유통되는 거는 지금 현재 한 30여 프로 정도만 유통이 되기 때문에 거의 지금 달러나 거의 유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호를 해주고 요 리플이라는 회사가 많이 안 내놓고 한 30여 프로, 한 40% 가까이 내놓고 그거만 유통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는데 화폐가 이제 많이 신뢰성이 없죠. 그 내가 보냈는데 그게 돈일까? 우리가 버스 카드를 한 10만 원어치 숫자가 10만 원이 들어있는데 그 10만 원을 버스를 타고 어떤 지하철을 타고 하이패스 우리 고속도로에 갈 수 있는 데는 쓸 수 있지만 이걸 현금화할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도 있고 이게 숫자가 지워졌을 때 내 돈이 없어지지 않나 또 송금을 하는 그런 면에서는 보호 어떤 은행과 같이 어떤 PKI Public Infrastructure 모양 굉장히 은행 시스템 모양 보호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안전하게 이제 쓸 수 있는 가상화폐가 뭘까 해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월급 어떤 그 페이먼트 월급을 줄 때도 요 리플 코인을 주죠. 그럼 코인 들고 도요타 차를 살 수 있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이런 게 이제 도입이 되면은 특히 리플 같은 게 이제 안전하죠. 그걸 월급을 리플로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현대차를 사고 기아차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다른 코인보다는 가상화폐보다는 리플이 프라이빗 굉장히 이제 안전하고 보수적인 그러한
코인 중 안에 하나죠. 가상화폐 중 안에 하나인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1000억 개 한정 발행한 가상화폐죠. 요건 가상화폐죠. 그래서 채굴이 더 이상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세큐리티, 어떤 블록체인 기술 우리가 가상화폐에서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한데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보수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은행, 뱅킹 시스템, 송금 이런 데 이제 은행에서 많이 써요. 결제 수단. 우리가 설렁탕을 먹고 짜장면을 먹고 그런 수단으로 하고 우리가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없지만 유럽에는 ATM기 우리가 은행 ATM기에서 돈을 입금도 하고 돈을 거기서 빼서 사용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 코인 핸드폰을 들고 거기에 숫자를 결제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이렇다면 핀테크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어떤 경제 수단으로 핀테크 파이낸셜에 관련된 테크놀로지는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쉽게는 커피점이라든지 일본이나 유럽은 지금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되어 있죠. 전자제품 살 때, 가구라든지 실생활, 자동차 살 때, 집 살 때, 집을 렌트, 어떤 그 월세로다 빌린다든지 혹은 전세로, 미국은 대부분 이제 렌트, 어떤 월세로 하는 거라면 그런 것도 코인을 쓸 수 있겠다. 지금 앞으로의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인데 쓸 수 있는 달러 베이스인데 그 달러는 미국에 굉장히 이득을 많이 갖고 오니까 유럽에서는 굉장히 달러 쓰는 걸 조금 원치 않죠. 그렇다면 이제 리플 같은 게 송금을 보내고 커피 잔에 가고 자동차를 사고 이럴 때 리플이 가장 그래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화폐를 보면은 이게 국제 결제 수단이 이제 달러로 돼서 원장이라든지 그래서 즉시 한 4초 안에 이렇게 국제 결제 수단에 지금 현금 달러 베이스로 해서 할 때는 한 이틀 정도 걸린다고 보면은 지금 이게 리플을 이용해서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RTS 화폐를 쓰면은 요거 4초면 보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안전하냐? 내가 보냈는데 핸드폰으로 해서 미국에도 한 10,000불을 보냈는데 그게 갔을까? 그게 염려할 수 없는 게 요게 컨센서스 프로토콜, 알고리즘을 쓰는 거죠. 합의에 의해서 그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게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쓰는 은행에서 보내는 거 많지 굉장히 안전하게 뱅킹 시스템, 은행과 은행 간의 송금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를 쓰면서 굉장히 두려운 게 이게 안전한가? 이거 혹시 사기 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요 리플이라는 회사가 한 60%를 아직도 들고 있고 유통되는 게 40% 미만에서 유통되고 있고 모두를 관리를 해줘. 그러면 은행 시스템이나 다른 화폐에 비해서는 그 마이닝해서 채굴하는 거는 매일 이상한 코인이 이제 채굴이 돼서 증가가 되지만 이건 증가가 안 됩니다. 거의 달러나 거의 유사하게 주도권, 여기 이제 리플에서 집중화된 가상화폐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큰 두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가 되지 않나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안전한가? 그래서 요 하나하나 거래마다 불확을 이게 암호화되는 걸 불확이라고 하는데 이게 요 하나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전송이 돼도 요게 영수증에 대해서 거래장에 대한 이 영수증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죠. 나도 보관하지만은 나와 관련된 그룹 요게 아까와 같이 요 핸드폰에 혹은 그 은행장 이런 데 장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여기 전자서명은 그 앞에 거래와 프라이빗 키 가지고 만들어지고 여기는 퍼블릭 키 가지고 하죠. 그래서 요 패켓 어떤 내용이 있으면 헤드 부분은 디지털 시그네이처 프라이빗 키 가지고 디지털 시그네이처를 만들면서 체인을 만드는 거고 내용에 대해서는 퍼블릭 키를 가지고 내용을 암호화하는 내용. 그래서 암호화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못 보기 위해서 블록이 되는 거죠. 요 하나하나를
엿대는 건 디지털 전자서명, 그 사람의 전자서명에 의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체 알고리즘 이런 거죠. 요거에 대해서는 디지털 시그네이처를 만들죠.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그 받는 사람의 퍼블릭 키를 가지고 암호화 알고리즘, 해시 알고리즘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게 브락이 되는 거죠. 하나의 브락. 그래서 체이닝은 디지털 시그네이처로 연결되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건드리지도 않고 요거를 보낸 거가 잘못 보낼 수가 없는 게 이 사람 모든 사람이 동의해서 컨센서스에 의해서 어떤 전송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죠. 다른 거에 비해서 리플은 굉장히 안전한 전송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마이닝 하는 데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이런 그 다른 거에 비해서는 이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마이닝을 하는데 이건 마이닝을 안 합니다. 이 다른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이런 건 마이닝을 하지만 요거는 이제 합의에 의해서 컨센서스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게 딴 데로 보안이 거의 완벽하게 되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용하죠. 굉장히 안전한 거죠.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머니그램이라든지 페이펄이라는 거에서도 쓰고 우리가 많이 쓰는 대형 마스터카드나 크레딧 카드에서도 여기에 조인하려고 그러죠. 지금 크레딧 카드라는 거 이런 거는 외국에서 마음대로 쓰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플에 숫자가 여기 코드가 있으면 유럽,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미국의 실리콘밸리, 우리나라 일부분에는 이제 받는 데도 있겠지만 이런 리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버스 카드에 숫자가 들어온 거를 우리 지하철도 쓰고 버스에 탈 때도 쓰고 우리 고속도로에 이제 톨게이트 지날 때도 쓰는 거는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우리가 도로공사에서 리플을 받아주겠다 그러면 리플을 핸드폰에 숫자가 들어오면 그걸 통해서 하는데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쓴다고 하면은 이 리플이 이퀄 달러라고 미국 US 달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른 코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달러와 유사한 개념을 은행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다면 우리 한국에서 어떤 코인에 한번 투자에 생각하고 싶은 어떤 커스터머라면은 가장 그래도 안전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리플의 어떤 가상화폐가 되지 않나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크레딧카드를 대용하고 페이펄이라든지 어떤 머니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또 여러 가지 어떤 지불 수단으로서 리플. 그래서 특히 많이 하는 나라가 일본에서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제재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5G 빠른 통신망을 우리나라에 개통을 했다면은 현금이나 크레딧 카드 시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옛날 방법이라고 보면 5G에 맞는 이런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리플이나 이런 거에 투자도 하고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 세계로 보면 75 뱅킹 시스템이 쓰죠. 특히 일본 같은 데가 굉장히 많이 쓰고 특히 유럽과 일본, 미국 이런 게 뱅킹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많이 쓰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쓰는 시대는 거의 이제 끝났죠. 그러면 5G 통신망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1에서 2 기가 bps 정도의 속도로 많은 양을 보낸다고 보면 빠르고 4초 안에 송금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은 이런 다른 나라는 다 이제 뱅킹 우리나라도 준비는 다 됐는데 우리 정부의 제재에 의해서 조금 주춤하지만 거의 이제 주춤하지만 다른 나라는 굉장히 활발하죠. 우리가 IT 산업은 핸드폰, CDMA를 만들어서 우리가 LTE, Long Term Evolution Advance까지 가는 5세대까지도 완성을 했는데 페이먼트 시스템은 캐시를 내고
신용카드를 낸다. 거기에 조금 하죠. 그렇다면 앞으로 그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안전하게 많은 외국에 가서 쓸 수 있고 달러 유사하게 쓸 수 있는 리플이 그래도 보수적인 가상화폐라는 면에서 보면 굉장히 안전하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 30년을 내다봤을 땐 굉장히 안전한 가상화폐 중 하나 아닐까.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이라는 걸 많이 쓰면은 일본은 잊어버린 10년이 있었죠. 우리 IT가 발전했는데 반대로 지금 가상화폐는 주춤합니다. 우리나라. 반대로 그 IT에 잊어버린 10년에 지금은 이런 페이먼트 전 세계 달러 베이스를 가지고 했던 시절보다는 이제는 이런 코인 시대다. 달러에서 다음은 가상화폐 어떤 화폐를 가지고 전 세계를 이제 화폐로 금융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영국 같은 나라가 금융 가지고 전 세계를 많이 이제 금융권을 많이 갖고 있죠.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우리나라도 이제 전 세계 지금 어떤 금융시장에 앞서가려 그러면은 이런 안전하고 이런 보수적인 가상화폐를 일본이 이용하는 거 보냐 우리도 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나. 그래서 가장 안전한 가상화폐가 리플로 이제 오늘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본은 굉장하죠. 다시 말하면 거의 43% 전 세계 이런 비트코인 거래로 이제 봤을 때인데요. 그래서 거의 43% 정도 일본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미국이 이제 전 세계를 달러를 가지고 하다 보니 어떤 교환 수단으로서 달러를 이용하면서 엄청난 많은 이득을 보고 있죠. 그렇다면 일본은 계속 달러로 하면 많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이런 비트코인 혹은 리플 이렇게 안전하고 많이 쓸 수 있는 코인 중 하나를 통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일본이 나서고 있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많은 제재가 있어가지고 아직은 활발하지는 않지만 거의 한 7.8% 정도밖에 안 되죠.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이런 거를 코인 가지고 월급을 주고 어떤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하는 수단으로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특히 일본의 이제 SBT 그룹이라든지 이런데 리플의 한 11.3%를 투자를 해서 리플을 하죠. 이건 이제 비트코인인데 이와 같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면에서 우리도 일본 유사하게 발전을 해야겠다. 일본은 금융시장, 달러라는 종이로 된 달러 형태라든지 크레딧 카드보다는 앞으로 30년 동안은 가상화폐 시대, 5G, 5세대 통신망을 통한 가상화폐 시대라고 봤을 때는 일본이 벌써 앞서서 거의 전 세계 비트코인 시장에 투자도 많이 하지만 43%, 거의 42.92%를 차지하고 뭐 미국은 거의 달러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어떤 금융권, 어떤 경제권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이 리플도 실리콘밸리에서 회사가 있고 거기서 만들어진 코인이지만 그래도 미국은 달러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이라든지 리플이라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이제 거래되는 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안전하고 우리가 쉽게 달러를 가지고 외국에서 쓸 수 있는 뱅킹 시스템이라고 보면은 우리는 그 중안에 굉장히 한 1000여 개 되는 가상화폐 중안에 가장 그래도 장기적으로 은행이 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리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블록체인을 이용하죠. 그래서 이 앞부분은 디지털 시그네처로 해서 체인을 걸고 있고 그래서 블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체인은
디지털 시그니처를 가지고 체인을 만드는 거고, 브락은 그 앞에 내용을 퍼블릭 키를 가지고 브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브락을 해서 영수증, 거래, 장부의 영수증을 보관하는 게 이제 블록체인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리플은 블록체인을 이용하고,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떤 천억 개에 한정돼 있고, 지금 유통되는 건 한 40% 정도 유통되고, 한 60%는 리플이라는 회사가 보호를 하면서 집중화, 은행에 이제 우리 시중은행의 한 은행이 거래하는 구조나 마찬가지로 리플이 하기 때문에 very feasible, 어떤 secure technology, 우리가 쉽게 송금을 하고 해도 unhackable, 어떤 해킹이 안 당하는 가장 그래도 우수하고, 요 타임 스탬프라든지 이런 게 이제 블록체인에 다 들어가 있지만, 이 체인을 통해서 이렇게 보호를 하면서 블록킹, 내용에 대해서 퍼블릭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하고, 체인은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체인을 걸어서 전체를 보호하는 이런 보수적인 이런 리플을 우리가 많이 봐야겠다. 이런 면에서 되고, 가장 중요한 건 70억의, 전 세계 현재는 70억의 뱅킹 시스템에서 송금을 벌써 안전하게 달러 베이스가 아니고 리플 베이스로 해서 보낸다. 그럼 달러라는 거나 리플이라는 거나 화폐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안전한 화폐. 지금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지금 달러보다는 수수료가 싼 리플을 통해서 75개 뱅킹 시스템이 서로 간에 은행 간에 주고받고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많이 준비는 은행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그러한 이제 획기적으로 5G 모양 빠른 통신망에 준해서 우리가 송금을 하고 어떤 지불 수단, 페이먼트 시스템으로 해서 은행이라든지 혹은 ATM기에서 돈을 우리가 현금을 뺄 수 있고, ATM기 돈 이렇게 은행마다 길거리에 있는 ATM기에서 코인 가지고 리플 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느냐, 이 페이먼트 시스템. 또 다시 말하면 이렇게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하나 먹고 5,000원을 지불했을 때 코인을 오고, 그 코인을 받은 어떤 짜장면 주인은 그 코인 숫자를 모아서 은행 ATM기에 가서 현금을 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가 아직 남아있지만은 전 세계는 벌써 준비가 다 돼 있죠. 75개 뱅킹 시스템이 서로 간에 거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 요걸 이제 보면서 리플의 장단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70억의 뱅크를 보면은 가장 이제 USD, 달러 베이스로 하는 데는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돼 있지만은 아직 활발하게 돼 있지는 않죠. 은행마다 준비는 거의 다 돼 있는데, 특히 많이 하는 데가 유럽 뱅킹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하죠. 특히 일본 뱅크, 엔화보다는, 엔화는 지금 그런대로 이제 경기가 일본은 좋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대신에 우리가 리플이나 일단 송금 보내는 건 달러 베이스로 하면은 이 달러 수수료를 미국에다 줘야 되기 때문에 USD 뱅킹 시스템보다는 이게 리플을 이용해서 은행과 은행 거래, 그러면서 안전하고 어떤 사고가 아직까지 그렇게 안 일어나고 이런 해킹이나 이런 거가 거의 안 일어난다면 이제는 우리도 송금 시스템, 이게 수수료가 1년에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아직 거의 수수료가 없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가는 거를 알 수 있어. 그래서 리플의 트렌드, 경향을, 이 트렌드를 보면은 갈 수밖에 없겠다. 특히 우리나라는 5G, 5세대 통신망을 우리가 구축을 했죠. 우리가 2018년에 가장 그래도 통신망 중에 잘 된 것 중 하나가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에서 이제 테스트를 끝내서 5G가 됐다면은 지금 아직도 이런 빠른 통신에서 현금을 사용한다든지 어떤 크레딧 카드, 어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5G, 5세대의 통신망에 맞는 이런 리플, 지금 다른 전 세계 75개 뱅킹 시스템, 은행에서는 다 쓰고 있다고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송금할 때 혹은 페이먼트 시스템, ATM기에서 돈을 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엔화가, 우리 원화가 굉장히 사용면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겠지만 추세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 가상화폐의 추세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고 보면은 우리도 준비는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사용하는 제재라든지 이런 게 좀 문이 열려서 이런 어떤 페이먼트, 어떤 지불 수단으로 이용하고 ATM기에서 돈을 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크게 중국이 이런 거를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15억 인구의 중국의 마켓을 우리 동대문 시장이라든지 명동 시장에 이런 리플을 통해서 어떤 가격을 받는다든지 쉽게 지금 우리나라 동대문 상가라든지 우리가 명동이라든지 중국 사람들이 이제는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가상화폐를 통해서 우리가 중국에선 통하지 않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달러를 만들어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리플은 굉장히 쉽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일부만 한 10%가 굉장히 잘 사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을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이라든지 명동의 어떤 우리 관광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달러 대신에 하면 지금보다도 10배 많게는 엄청나게 많은 관광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이런 리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다른 사람의 레포트지만은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다. 2020년도엔 지금보다도 굉장히 많이 향상할 것 같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걸 아마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마 이렇게 썸머리를 하면 비트코인보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게 리플인데 리플이 비트코인은 공개적인 어떤 해킹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이건 프라이빗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플은 안전하게 쓰는 데가 어딘가요? 은행이죠. 은행이 조금만 위험하면 안 쓰죠. 그런데 은행이 전 세계 75개 뱅킹 시스템 일본, 유럽에 있는 이런 잘 사는 유럽, 다시 말하면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데는 엄청 많이 쓰죠. 미국도 엄청 많이 쓰고 일본 쓰죠. 그렇다면은 리플의 가상화폐는 이제 리플로도 굉장히 많이 쓰겠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였던 빌 게이츠도 기브 코인으로 돈을 달러로 바꾸지 않고 코인으로 해서 기부 행사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리플의 장점은 블록체인 기능을 이용해서 합의, 컨센서스 메커니즘을 이용해요. 컨센서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해야지 한 사람만이라도 이상한 게 박혀 있으면은 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결제 수단의 중간 역할을 리플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이런 상가에서 커피숍, 어떤 커피숍이라든지 어떤 빵집이라든지 어떤 전자제품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어떤 자동차를 사는 데라든지 혹은 집을 얻는데도 자기 월급에서 직접 자기가 거래를 할 수 있으면은 은행을 거칠 때마다 어떻게 수수료를 내야 되지만 자기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를 써도 그 수수료가 붙죠. 그러면은 수수료 없이 우리가 월급에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코인 가지고 거의 은행에 수수료 없이 실생활에서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리플 가지고 페이먼트 시스템, 이런 시리얼이라든지 이런 거를 쉽게 우리가 상대방을 알면서 우리가 페이먼트 시스템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 리플이 미국의 이런 시장, 마켓에서 쉽게 지금 쓰는 크레딧 카드나 이런 거보다는 앞으로는 직접 핸드폰에서 숫자, 우리가 버스를 탈 때마다 숫자가 나가고, 다음 지하철을 탈 때 숫자가 나가고, 톨게이트에 이제 숫자, 하이패스에 의해서 경부고속도로 달릴 때 게이트에서 차지되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슈퍼마켓, 그로서리에서 페이먼트 시스템으로 요 리플을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이러한 많은 크레딧 카드, 현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거를 종합을 해서 리플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쉽게 여러 가지를 응용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사물 인터넷, 사물마다 페이를 할 수 있는 키라든지 이런 거를 핸드폰에 5G 빠른 통신망을 이용한다면 빠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 그 중간에서도 가장 상당히 많은 코인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보수적으로 은행과 비슷하게 사기를 안 당하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교통수단이나 지불수단으로 쓸 수 있는 코인 중간에 하나가 리플인데, 이게 이제 은행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런 면에서 이런 페이먼트 시스템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에서 5G 이렇게 빠른 통신, 5G면은 3.5 우리나라에서 이제 3.5 기가헤르츠의 스피드를 내면서 그 밴드위스 이제 그 날아갈 수 있는 양은 우리가 1에서 2기가 bps 정도죠. 그래 먼 훗날엔 20기가 bps까지 이제 날아갈 수 있다고 보면 우리의 요 어떤 리플이라는 걸 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물의 하나하나를 우리는 다 컨트롤하고 요거를 할 수 있는 5G에 맞게끔 통신이 빠른 통신에서 빠른 지불 수단은 어떻게 될 건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통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빠른데 우리도 한국도 좀 빨리 가야 되는 지불 수단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거를 우리가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가상화폐가 굉장히 많지만 굉장히 두렵죠. 이거 혹시 사기 안 당하나 어떤 이거 속임수에 안 당하나. 그렇지만 그중 안에 이거는 어떤 회사가 은행 모양 리플이라는 회사가 한 40%만 유통을 하고 전체가 이제 1000억 개에서 40%만 하고 장기적으로는 투자에 이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많은 가상화폐 중에 가장 장기적으로 한 30년 길게 보고 또 짧게는 한 10년, 몇 년을 보고 안전하게 우리가 투자를 하고 혹은 그거를 지불수단으로 이용하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 가상화폐 중안에 그 중안에 하나 리플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그 학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요거에 대한 파시고 팔고 하는 거는 개인 어떤 책임이시고 저는 이제 학문적으로 리플이라는 가상화폐를 통해서 요 시간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숭실대학교 전문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